17절 TCP 네트워킹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CP의 특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는 연결지향적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부터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데이터를 통신을 할 때는 연결이라고 하는 시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는 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 선로를 고정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자, 두 프로그램이 TCP로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하고 나서는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회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선이 아예 정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선 자체가 빠른 회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회선 자체가 빠른 회선이 아니라 느린 회선이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CP는 데이터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결이 성공되어야만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달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받는 곳에서도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므로 중간에 데이터가 누수되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자바는 이 TCP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API를 제공을 하는데요. java.net에서 모두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서버 소켓이고 또 하나는 소켓입니다. 서버 소켓과 소켓의 용도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개념은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연결을 요청하고 서버는 연결을 수락합니다. 연결이 수락이 되면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처리 요청을 하고 서버는 데이터 처리를 한 이후에 응답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죠. 그렇다면 서버에서는 연결 수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API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서버 소켓입니다. 이 서버 소켓은 특정 포트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요. 이 포트가 바로 프로그램 식별 번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정 포트를 가지고 서버 소켓은 실행을 하는데요. 이 포트를 이 서버 소켓의 바인딩 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인딩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서버가 실행할 때 물고 들어가는, 즉 연결이 되는 포트라고 해서 바인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 소켓은 특정 포트에서 실행이 된 이후에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수락하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대기하는 메소드가 accept입니다. 그래서 이 object는 연결을 수락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해오면 이 accept는 연결을 수락하고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소켓 객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로 와보죠.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연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연결 요청하는 객체가 소켓이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생성할 때 또는 생성하고 나서 연결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accept가 그 연결을 수락을 하게 되고 통신 소켓을 만들면 클라이언트는 바로 이 소켓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소켓은 통신용 소켓인데요. 클라이언트에 쓰는 이 소켓을 가지고 연결 요청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서버 소켓 생성과 연결 수락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소켓을 생성하고 포트를 바인딩하는 코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 소켓을 생성을 할 때 생성자 매개값으로
이렇게 포트 번호를 주면 해당 포트에 바인딩된 서브 소켓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서브 소켓 객체를 미리 생성을 하고 자, bind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매개값으로 주어진 inet 소켓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 서브 소켓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inet 소켓 어드레스 생성자의 첫 번째 매개값은 자, IP 주소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127.0.0.1이 온 거는 자, 로컬 컴퓨터의 IP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로컬 호스트가 와도 돼요. 만약에 컴퓨터에 두 개의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다면 두 네트워크 어댑터 중에서 한 어댑터에 할당된 IP 주소를 여기에다 넣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매개값은 바로 바인딩할 포트 번호입니다. 자, 연결 수락하는 코드를 보죠. 자, 서버 소켓이 자, 생성이 되었고 자, accept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자, 이 accept는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해오기 전까지 대기 상태가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해오면 accept는 통신용 소켓을 리턴을 합니다. 자, 이 소켓을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자,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주고 받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보니까요. 자,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얻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했는지 자, 정보를 얻는 자, 코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얻은 이 소켓에 자, get remote socket addres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요. 자, 이 메소드는 inet socket address라는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가지고 자, 이와 같은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host name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포트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동적 포트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oString 하게 되면은 IP와 포트 번호가 결합된 이런 문자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 소켓을 생성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생성하고 연결을 수락할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더 이상 서버 소켓을 실행하지 않고 서버를 종료를 시킬 때는 자, 서버 소켓.clo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필요한 소켓 생성과 연결 요청을 하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을 생성하고 연결 요청을 하려면 지금 이와 같은 코드가 필요한데요. 자, 먼저 소켓이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매개값으로는 자, 서버의 IP 주소가 옵니다. 아니면 서버의 도메인 이름이 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에 로컬 호스트라고 작성되어 있는 이유는 현재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01번은 바로 서버의 포트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컬 호스트에서 실행하고 있는 5001번 포트에 연결 요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이 자, 소켓을 생성을 하는데 자, 매개값으로 inet 소켓 어드레스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자, 역시 연결할 서버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자,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포트 번호를 자, 두 번째 매개값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요. 자, 두 가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는 첫 번째 이 매개값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unknown host exception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 포트에서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IO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 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소켓을 생성하고, 자,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했죠. 자, 소켓의 connect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매개값으로 연결 정보를 제공해도 됩니다. 그래서 서버의 IP 주소, 포트 번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연결 요청을 위한 코드고요. 자, 이 밑에는 이제 연결을 끊을 때 필요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socket.close를 하게 되면, 자, 서버와 연결이 끊어집니다. 반대로 서버에서도요, 통신용 소켓을 클로즈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통신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socket.close를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 소켓을 생성을 하고, 자,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으로 연결 요청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이름은 섹션 07에 exam 01 서버 소켓. 자, 소켓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클래스를 추가할 건데요. 자, 하나는 서버 example이라고 추가를 하고요. 자, 하나는 자, 클라이언트 example이라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버고, 자, 하나는 클라이언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서버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죠. 자, 서버, 자, 소켓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 소켓 객체를 만듭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exception이라고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포트와 바인딩 하기 위해서 서버 소켓 bind 해서 자, new inet socket address 자, localhost 콤마 자, 5001번에 바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O에서 자, 임포트 시켜줄게요. 그래서 현재 컴퓨터에 5001번 포트와 바인딩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자, 무한 루프를 돌게끔 할 건데요. 자, 그 이유는 서버는 항상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 무한 루프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다가 연결 기다림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자, 이제 서버 소켓에 accept라는 메소드를 실행시켜 줄 건데요. 자, 이 accept 메소드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수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 해오기 전까지는 이 accept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다른 말로 블로킹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accept는 자, 소켓이라고 하는 통신용 객체를 만들고요.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가지고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얻어낸다든지 또는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주고받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얻어서 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et socket 어드레스를 얻어내는데 inet socket
어드레스로 타입 변환을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get remote 소켓 어드레스가 소켓 어드레스를 리턴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inet 소켓 어드레스 타입으로 받기 위해서 자 타입 변환을 해준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는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가 리턴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system.out.println 연결 수락함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누구를 연결 수락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얻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get host name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저장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캐치 밑에는요, 그 서버 소켓을 이제 클로즈 하는 코드를 작성 한번 해볼게요. 더 이상 이제 서버를 실행시킬 필요가 없다면, 자, 서버 소켓을 이제 클로즈 해줘야 되는데요. 자, if 자, 서버 소켓이 현재 자, closed 즉 닫혀 있지 않다면 즉 현재 실행 중이라면 이 말이죠. 자, 서버 소켓에 close를 호출해서 자, 닫아 주어라. 즉 종료시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요하니까 자, try catch로 자, 예외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뭐 이 코드는 별 의미가 없지만요. 나중에 UI가 추가가 되면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서버를 종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코드가 자,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연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자, 소켓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소켓을 생성을 하는데 자, 소켓을 생성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서 연결 요청이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자, socket.connect 자, 연결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new inet socket address 이렇게 주고 자, 서버의 IP 주소 자, 이건 로컬 호스트라 줄게요. 그 다음에 서버의 포트 번호 자, 5001번으로 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할게요. 자, 이 코드는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막바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넥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요. 이 IP 주소에서 5001번에서 실행하고 있는 서버에 연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연결 수락이 되면 예외 없이 자, 아래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연결 성공이라고 출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서버와 연결을 이제 끊기 위한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if 자, 만약에 소켓이 닫혀 있지 않다면, 즉 연결되어 있다면 이 말이죠. 자, 소켓을 이제 클로즈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을 끊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요한 코드이기 때문에 자,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해서 자, 이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를 선택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결 기다림 이렇게 하고 계속 대기 상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그젬플을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서버 콘솔과 클라이언트 콘솔을 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서버 콘솔을 보게 되면 자,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해오니까 연결 수락함이라고 출력이 되고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여기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로컬 호스트니까요. 127.0.0.1이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연결 요청을 기다립니다. 서버는 계속 무한 루프를 돌면서 자, 아까 여기죠? 무한 루프를 돌면서 자,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해오면 얘는 통신용 소켓을 리턴하고 다시 또 돌아서 또 다른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또 기다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연결 기다림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의 콘솔로 가보면 클라이언트 콘솔에 보면은 자, 연결 요청이 출력되었고 자, 이거는 바로 이 코드에 의해서 출력된 거죠. 그 다음에 연결 성공이 출력된 것은 바로 여긴데 이 코드에 의해서 출력이 된 건데 바로 위에 connect라는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connect 메소드가 자, 이 IP에 실행하고 있는 5001번 포트에 연결을 요청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서버가 여러분이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서버를 이렇게 종료를 하고요. 자, 클라이언트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에러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연결이 거절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5001번 포트에서 반드시 서버가 실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서버를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연결 기다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5001번 포트에서 자, 서버 소켓이 accept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이제 기다리게 되고 자, 클라이언트가 자, 소켓을 생성을 해서 connect 메소드로 연결 요청을 해오면 자, 서버는 자, accept에서 자, 소켓 객체가 리턴되고 바로 이 소켓 객체가 결국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소켓 객체로부터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얻어서 자, 이렇게 이제 출력하게 된 거죠. 자, 클라이언트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요거는 서버 이그젬플의 콘솔이죠. 그래서 연결 수락함 이렇게 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클라이언트에서는 연결 요청했고 연결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소켓 객체로 데이터를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소켓으로 연결 요청을 하고 서버가 연결 수락을 한 이후에 자, 통신 소켓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자, 클라이언트 소켓과 서버의 소켓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자, 데이터를 받고 싶다면 소켓으로부터 인풋 스트림을 얻어서 데이터를 받으면 되고요.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면 소켓으로부터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서 데이터를 보내면 됩니다. 자, 서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서버의 통신 소켓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보낸 데이터를 받고 싶다면 인풋 스트림을 얻어서 데이터를 받으면 되고요. 자,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면 소켓으로부터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서 데이터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소켓으로부터 입출력 스트림을 얻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으로부터 get input stream 하게 되면 자, input stream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켓으로부터 get output stream 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output stream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는 코드를 보죠. 자, 보낼 데이터가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 문자열을 가지고 먼저 바이트 배열을 얻어냅니다. 자, 이때 어떤 문자 셋으로 바이트 배열을 얻어낼지를 결정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UTF-8로 문자 셋을 사용해서 자, 바이트 배열로 얻어냈죠. 자, UTF-8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3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 EUC-KR을 넣게 되면 한글을 2바이트로 자, 만들어서 바이트 배열로 만드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는 대부분 UTF-8 문자셋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트 배열을 얻고 나서 자, 아웃풋 스트림을 얻은 다음에 자,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이 바이트 배열을 몇 개 값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flush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데이터가 상대방 쪽으로 자, 출력이 됩니다. 자, 데이터 받기 코드를 보죠. 자,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자, 바이트 배열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트 배열의 길이는 이제 적당히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100바이트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소켓으로부터 인풋 스트림을 얻어서 자,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이때 바이트 배열을 몇 개 값으로 줍니다. 그러면 리드는 읽은 바이트를 바이트 배열에 저장하고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합니다. 자, 이것을 문자열로 이제 변환을 하는데요. 자, 스트링 생성자에서 자, 첫 번째 몇 개 값으로 바이트 배열을 주고요. 그 다음에 0 인덱스부터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만큼 자,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데 상대방이 UTF-8로 바이트 배열을 얻어서 보냈다면 자, 받는 쪽에서도 UTF-8로 문자열로 변환해서 얻어야 됩니다. 이 read라는 메소드는 상대방이 데이터를 보내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즉 블로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read라는 메소드가 블로킹이 해제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대방이 데이터를 보낼 때 자, 이 read 메소드는 데이터를 읽고 자,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읽은 바이트 수는 자,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소켓에 클로즈를 호출했을 경우입니다. 즉 연결을 끊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 read라고 하는 메소드는 -1을 리턴합니다. 자, 상대방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면 자, 이 read라는 메소드에서 IO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든지 자, 예기치 않게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통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example2에 자, 데이터 언더바 리드 언더바 라이트로 주겠습니다. example1에서 우리가 만든 서버 example과 클라이언트 example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example2에 붙여넣기 할게요. 자, 먼저 서버 example부터 자, 수정을 해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하게 되면 자, 서버는 accept에서 연결을 수락하고
자, 통신용 소켓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출력했습니다. 자, 이 밑에 자, 이제 데이터를 받고 보내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바이트 배열을 자, 선언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변환해서 저장할 스트링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풋 스트림을 얻어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input stream socket.get input stream. 자, 이제 자, 바이트 배열을 생성을 해 줄 건데요. 자, 길이 100짜리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읽을 건데요. 자, read byte count. 읽은 바이트 수죠. input stream으로부터 자, read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건데요. 자, 매개 값으로는 자, 바이트 배열을 주겠습니다. 자, 이 read 메소드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즉, 블로킹 상태가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자, 보낸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자,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는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문자열로 자, 변환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읽은 바이트 수만큼 변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read byte count만큼 변환을 하고요. 자, 클라이언트가 UTF-8로 바이트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UTF-8로 문자열로 복원을 하겠습니다. 자, 받은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보죠. 데이터 받기 성공. 자, 메시지를 출력을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로 가보도록 하죠. 자, 클라이언트로 가서 자, 클라이언트는 자, 소켓을 생성하고 자, 커넥트 메소드로 연결 요청을 했죠. 자, 그리고 연결이 성공이 되면 자, 연결 성공을 출력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자,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바이트 배열을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자열로 변환해서 자, 저장할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을 소켓으로부터 얻어냅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자,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라고 하는 자, 스트링 변수에 hello server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로부터 자, 바이트 배열을 얻을 건데요. 자, message.get byte 하는데 자, 어떤 문자 셋을 사용할 거냐면 자, UTF-8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자, 데이터를
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라고 4개 값으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플러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메시지를 자, 잘 보냈다는 뜻에서 자, 데이터 보내기 성공을 자, 출력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할게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 이그젬플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예전에 서버 이그젬플을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2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바인드 익셉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 5001번이 사용 중인데 또 5001번을 사용해서 서버를 실행시키려고 하니까 자, 이미 사용 중이다 라고 하는 자,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전에 실행한 서버를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자, 종료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 X를 눌러서 자, 실행 중인 자, 프로세스를 종료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서버를 시작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 기다림이 나오죠. 자,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니까 자, 클라이언트 콘솔로 가보면 자, 데이터 보내기 성공이 출력되었고 그 다음에 서버 콘솔을 보니까 데이터 받기 성공이 출력되었고 데이터는 헬로우 서버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 자,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켓으로부터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냅니다.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자, 임포트를 해주고요. 자, 보낼 메시지를 자, hello 클라이언트로 지정했습니다. 자, 메시지로부터 바이트 베어를 얻어낼 건데요. 자, message.get bytes 해서 사용하는 문자셋은 UTF-8로 주겠습니다. 자, 이제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자, 바이트 베어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시를 하고요. 자, 보내기가 성공이 되면 콘솔에 데이터 보내기 성공을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s.close 자, os.close 그리고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연결도 자, 필요 없기 때문에 소켓도 클로즈해서 닫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소켓을 클로즈 한다는 것은 연결을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로 갑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자, 서버 쪽에서 보낸 데이터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자, 인풋 스트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을 얻어냅니다. 인풋 스트림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바이트 베어를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길이 100짜리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자, 데이터를 읽을 건데요. int
read 바이트 카운트. 읽은 바이트 수죠. 자, input 스트리머부터 read 메소드를 호출할 건데, 자, 읽은 바이트가 저장될 바이트 배열을 매개값으로 줍니다. 자, 이제 문자열로 변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스트링 생성자를 이용해서 첫 번째 매개값은 바이트 배열을 주고요. 자, 0 인덱스부터 읽은 자, 바이트 수만큼 문자열로 변환해야 되겠죠. 자, 사용할 문자셋은 UTF-8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받기 성공.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자, 더 이상 서버와 이제 통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출력 스트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s.close, 그 다음에 is.close. 자, 소켓도 자, 닫아줘도 되는데요. 자, 소켓은 닫지 말고요. 어차피 여기에서 소켓이 자, 닫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소켓 클로즈는 넣지 않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테스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콘솔에 자, 서버가 지금 실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자, 만약에 서버가 실행이 되어 있다면 자, 서버를 자, 종료하시고 자, 서버 이그젬플을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연결 기다림이 나오고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이그젬플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연결 요청, 연결 성공, 데이터 보내기 성공, 그리고 서버가 보낸 데이터를 받았는데 성공적으로 받았다. 자, 보낸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문자열이 헬로 클라이언트였다.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버 콘솔로 가보면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결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연결 수락했어요. 네, 클라이언트 IP는 이거고,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보낸 데이터를 받았는데 성공했고, 자, 받은 데이터는 헬로 서버였다. 그리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냈는데 성공했고, 다시 서버는 다른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